네, 새만금 해수유통을 둘러싼 30년 논쟁, 환경부 보고서로 일단락 되나 싶더니 여진이 이어지고 있네요. 해수유통 불가피론과 해수유통 시기상조론이 팽팽한데요. 논쟁을 둘러싼 쟁점과 각각의 입장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세요.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새만금 살리기 위원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은 해수유통은 차선책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네요. 전북대 토목공학과 박영기 교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대 토목과 박영기입니다. 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여기서 이렇게 네. 자, 최근 환경부 보고서와 새만금 해수유통 이슈들 치열하게 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전체적인 해수유통 관련한 입장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승희 위원장님. 네. 예, 저희는 즉각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전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박영기 교수님. 예, 수질 개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대책이 있지만 해수유통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수질 개선 대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질 개선은 필요하지만 꼭 해수유통만 아, 정답은 아니다. 예. 네. 자, 바로 토론에 들어가 보죠. 먼저 해수유통 이슈를 불러온 원인인 이제 새만금 수질에 대한 진단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한승우 위원장님, 네, 최근 환경단체가 새만금에 수중 드론을 띄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그 결과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새만금 호의 바닥 상태를 보기 위해서 수중 드론을 저희가 넣어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동안 새만금호의 저층이 염분 성층화로 인해서 용존산소가 없다, 내지는 생물이 살 수 없다, 바닥이 썩었다, 이런 사실들은 자료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부를 직접 들여다봐야겠다라고 해서 수중 드론을 띄웠고요. 띄운 결과 실제로 수심 5m 정도에서부터 성층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표층은 녹조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고, 바닥은 사실은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무산소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생명이 살지 않고 있었고, 또 하나는 많은 퇴적물들이 쌓여서 썩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박영기 교수님, 환경단체는 이제 그 동안에도 새만금 수질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5등급, 6등급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박영기 교수님은 새만금 수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수질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수질 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O니, SS네, COD 같은 것이 있는데, 새만금호 내에 있는 수질 측정 지점은 13개 지점이 있는데 D2하고 MG라고는 중간 지점의 두 지점에서만 COD만 6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 전체 지점도 아니고 두 지점에서 COD만 6등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COD만 6등급이라고 하는 게 맞죠. 전체가 6등급이라고 하면서 자꾸 수질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OD와 TOC 예. 여러 측정 방법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는 전부 다 수질 등급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예. 아니 네. 4등급, 5등급 그럽니다. 그러면 네. 그게 원래 당초 목표 수질 내에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목표 수질은 지금 3, 4등급인데 수질이 목표 수질급이 도시 구간하고 농업 구간하고 좀 다릅니다. 네. 어쨌든 기존의 COD 6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수치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아니 과장됐다기보다도요. 전체가 13개 지점인데 전체 지점이 다 대부분 그러면 6등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지점에서만 초과를 했는데 네. 전체가 6등급인 것 같이 이야기하면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네. 보는 거죠. 자, 한승우 위원장님, 방금 예. 박영 교수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13곳 측정망 중에서 2곳만, 그것도 COD 수치만 초과한 것이다. 그걸 갖고 전체 수질이 6등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나친 거 아니냐? 예, 2019년 작년도 수질 기준인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D2와 M2 두 지점만 6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에 COD 기준으로 해서 13개 지점 중에 7곳이 COD가 6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4등급을 나타낸 곳은 딱 2곳밖에 안 됩니다. ML3하고 ML4 지점인데요. 두 지점만 4등급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6등급이고 5등급 일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13개 지점 평균을 내면 9.7 ppm으로 거의 10 ppm이 넘어가면 6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6등급에 육박하는 수질 악화를 보이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수치를 둘러싸고 지금 의견이 약간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인용한 수치가 뭐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박영 교수님?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여러 지점이 있으니까 음. 전체를 다 나열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지쪽에서 지금 COD가 6등급이라고 주장하니까 네. 제가 전체가 아닌데 말하자면 아까 저 몇 지점에서만 이제 일부에서 그러는데 그것이 전체인 것 같이 자꾸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냥 저 6등급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뭐 DO는 몇 등급, SS는 몇 등급, COD는 몇 등급 그래야 하는데 네. 수질 전체를 6등급이라고 하면 자꾸 나쁜 쪽으로만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을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한승우 위원장님 지금 2016년 자료 말씀하셨잖아요. 19년 2019년. 예. 혹시 그 외에 다른 연도의 수질 자료에서는 좀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부분 목표 해당 13개 지점이 4등급에서 6등급 사이를 보이고 있고요. 반절 이상의 지점에서는 6등급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에서 박 교수님께서 TOC를 얘기를 하셨는데 TOC로는 뭐 4등급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담수화된 새만금이 아니라 현재 여전히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희석 효과가 있어 수질이 개선돼서 평균 일부 구간에 4등급을 나올 수 있지만 담수화를 할 경우에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수질이 안 좋지만 이걸 담수화할 경우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박영 네. 교수님.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담수화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건 사실인데 현재는 지금 저 해수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뭐 담수화를 꼭 고집하거나 뭐 담수화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예. 별도로 논의해 봐야 될 그러죠. 문제이다. 예. 네. 어쨌든 수질에 대해서는 박영 교수님 말씀도 좀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니다. 목표 기준은 뭐 충족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완전히 썩었다. 뭐 6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한승우 위원장님은 담수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는 지금 현재도 네. 해수가 유통되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담수화를 가정하면서 담수화하면 더 나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뭔가 추측을 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상태는 그대로 보자 네. 이거죠. 4등급이다. 아니, 그 지점에서 한 가지만 그럼 짧게 여쭙고 네. 갈게요. 근데 새만금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종합개발 네. 계획 내에는 예. 새만금호를 담수화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담수화가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담수화를 지금 네. 또 정부가 하는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 저도 뭐 담수화를 한다고 알겠습니다. 주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승우 위원장님. 네. 예, 정부의 원래 계획은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올해까지 2020년까지 하고요. 2020년에 새만금호를 담수화한다는 게 원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 수질이 5, 6등급 수준이면 이미 사실 평가는 끝난 거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또 203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미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실패했고 2030년도 어렵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이제 현재 수질이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이제 방법론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영 교수님 예전에 저희와 인터뷰를 할 때 좀 말씀 내용 좀 들어보면 수질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해수유통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해수유통은 차선이고 상류 지역 수질 개선 사업이 우선이다.
이런 네.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예, 맞죠. 네, 좀 보완해서 설명을 예, 해주신다면요. 제가 상류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용담댐에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이 고산천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그런데 원래 용담댐이라고 하는 것은 서해안 개발과 새만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댐인데 댐을 완공한 당시부터 충남하고 말하자면 물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이뤄왔습니다. 근데 수질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갖다 보내서 깨끗한 물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희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을 자꾸 20년 동안 충남으로 이렇게 공급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약속한 양을 20년 동안 보내줬으면 현재 만경강 수질이 이랬겠냐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용담댐 방류량을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우리 전라북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충청권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수질이 방류를 못하고 충남 쪽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질이 나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 수질이 나쁘니까 해수유통하라. 네. 그런 논리로 가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용담댐 방류량을 보내서 수질 네.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담댐 방류를 통해서 이 희석수, 용담댐 물을 희석수로 활용하면 예. 상류 지역의 그 수질 확보 충분히 가능하고 예. 새만금 호내 수질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죠. 간 네. 좋아진대. 한승우 위원장님. 예, 그 용담댐 물을 갑자기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전북도에서 그런데요. 그동안 전북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새만금 상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좋아졌다였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호의 수질은 유입 호에서 혼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은 동진강과 만경강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용담댐 물이 줄어서 수질이 악화됐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담댐 물과 새만금호의 수질은 사실 연관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용담댐 물을 끌어들여서 마치 용담댐 물을 못 끌어오니까 새만금호가 수질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사실 좀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담댐 물을 만약에 흘려 보내도 이 상류 지역 수질 개선 또는 새만금 호내의 수질 개선 효과는 없다, 크지 않다. 만경강 강과 동진강, 섬진강 댐인데요. 그 만경강과 동진강에서는 일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고요. 새만금호의 수질은 그동안의 쭉 과정을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강물보다는 해수유통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박영 교수님 여기 네, 대해서 혹시 반론? 그러니까 네. 해수유통이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하는데 전부 그게 만병통치약인 것 같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두 후에 얘기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용담댐 방류량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댐을 쳐가지고 방류를 시작할 때부터 20년 동안 주장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북의 정치권이나 환경이나 시민단체들은 외면했어요. 그리고 충남권하고 이렇게 같이 동조를 해서 절대로 이렇게 지금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질이 나빠졌는데 이제 와서 이제 수질이 나쁘니까 자꾸 해수유통하라만 네. 주장하는 그런 논리로 가니까 이건 환경운동을 하는 거버넌스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한승우 그것을 위원장님. 주장하는 겁니다. 환경단체를 약간 아무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용담댐 물을 전라북도로 더 가져오지 말아야 된다. 만경강이나 네. 이쪽으로 가져오지 말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희는 필요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면 용담댐 물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지는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담댐 물을 끌어들여야 된다. 네. 이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담댐 방류량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이게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뭐 이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네. 있습니까? 예, 지금 네.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가 나와 있고. 예, 보고도 돼 있고요. 네. 예. 그 그래서 정도. 이제 그것이 언제 처음에 등장했냐면 연구 내용은 12년도예요. 2012년도에 2012년에 예, 용담댐하고 섬진강댐 방류량이 전년 대비 8% 정도 증가하면 새만금호 수질이 평균 20% 개선된다고 환경부가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질 개선 사업 못지않게 하천의 유량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미 벌써 12년 전부터 알겠습니다. 12년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연구된 보고서가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한승우 위원장님, 뭐 일단 상류 지역의 수량이 늘어나면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거다. 상식적으로는 들리는데 예. 일단 보고서를 좀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네. 보고서를 저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네. 어쨌든 상류의 물이 깨끗해지면 호수의 물이 일정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새만금호는 워낙 큰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금강호보다도 담수량이 8배 이상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저수지고요. 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굉장히 작은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위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도 내부에서 오염이 돼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부에 새만금호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새만금호 크기를 감안했을 때 상류 지역 수질 확보 뭐 이것만으로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박영 교수님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짧게 발언하실 거 있으면. 그게 우선시 되는 방류량을 보내서 수질 개선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질 개선 대책하고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지금까지 못하게 하는지 알 못 수가 오게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하고 다른 대책은 전혀 않고 해수 유통만을 그렇게 제가 알기로도 지금 새만금 시작해서 30년 동안을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해온 그 주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다른 부분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수질이 개선될지 이제 이 예. 부분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그 전에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이거 네. 간단하게만 네. 확인할게요.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류 지역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을 펼쳤잖아요. 네. 그 상류 지역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상륙에서 개선 사업이라는 건 환경 기초 시설이죠. 환경 기초 시설, 예. 오염수 유입되지 못하게. 예. 그리고 네. 우리가 생활하수라든가 공업용수가 그냥 처리되지 않고 바로 강으로 들어오면 오염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을 정부에서 그런데 대책을 많은 만들어서. 시설 투자를 했죠. 네. 하수 관거 정비 같은 거, 뭐 음. 그런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 환경 기초 시설이 그 동안에 좀 열악했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네. 그것만으로 어쨌든 불충분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박영 예. 교수님은. 네. 자, 그러면 새만금호에 대한 해수 유통이 그 박영 교수님 전면적으로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능사냐? 예, 우리 상류 그렇죠. 지역에 대한 수질 개선 사업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정작 해수 유통하면 수질이 개선되기는 하는 건지 이 문제도 사실은 짚어봐야 되거든요. 일단 한승우 위원장님, 해수 유통을 하면 수질 개선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네. 예, 뭐 해수유통 양에 따라서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수질 개선은 분명히 되고요. 그동안 새만금호의 수질 변화를 보면 단계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1등급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6등급 수준으로 악화된 거거든요. 이 악화되기까지 과정이 단계적인 악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조제를 막았을 때 새만금 내측의 수위를 마이너스 1.5m 낮췄을 때 야간에 수문 개방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거거든요. 각 과정들을 보면서 수질 변화를 저희가 쭉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2개의 배수 관문을 통해서 마이너스 1.5m를 유지하면서 하면 수질 개선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쭉 과정을 보면 그 과정 부족하다. 더 많은 양의 해수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수 유통을 해서 수질을 좀 개선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뭐 그런 사례는 네. 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시아오 사례가 음. 해수 유통을 하면서 과거에 6급수 최악의 수질에서 현재는 1급 수질로 네. 개선된 사례가 있고요. 외국의 네덜란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해수 유통을 예.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다. 예, 이건. 해수 유통 사례를 대부분 시와오를 예를 들어 들고 네.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이런 언론에도 이야기했는데 새만금호하고 시화호를 비교하는 것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 왜 그러냐? 상황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호를 가지고 그쪽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해서 이쪽에 개선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 개선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에 있는 호에 있는 수질보다 좋은 수질이 들어와 가지고 혼합돼서 섞어져 가지고 수질이 다시 나가고 밀물 때 또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반복 작용에 의해서 수질이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새만금호의 해수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혼합이 돼서 완전 혼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경강하고 동진강에 수심이 깊은 주 수로가 있습니다. 네. 그 수로를 따라서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들어오는 해수가 밑으로 가고 담수가 우로 가면서 이렇게 성층화가 일어납니다. 성층화가 일어나면 아까 같이 밑에가 빈산소가 생기고 네. 퇴적층에서 용출이 일어나면서 수질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해수유통을 해서 수질을 개선해도 밖에가 3, 4등급이면 3, 4등급 이상 수질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승 위원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요. 짧게만 반론드릴게요. 예, 그래서 해수유통량을 저희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현재 2개의 배수 관문을 통한 해수유통 방식으로는 수질 개선 한계가 있어서 추가 증설 등을 통해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새만금 해수유통을 둘러싼 30년 논쟁, 해수유통 뭐 불가피하다,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아니다. 해수유통 시행하기 전에 상류 지역 수질 개선 대책부터 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맞서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뭐 쟁점을 확인해 보는 수준에서 토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승희 원장님. 네. 근데 거기 농지도 있잖아요. 지금 30%지만 농업용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면적인 해수유통하면 그 농업용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예, 당연히 농업용수 확보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과거에 100% 농업리 조성할 때는 농업용수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0%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연간 약 1.4억 톤만 농업용수 공급하면 됩니다. 위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물이 연간 20억 톤입니다. 이것의 약 10분의 1, 20분의 1만 잘 사용하면 농업용수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런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뭐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해수유통을 하면 염분 때문에 농업용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간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대두되는 말이 금강호에서 농업용수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저는 금강호 수질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금강호 수질이나 새만금호 수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가 농업용수도 좀 깨끗한 양질의 농업용수를 갖고 오려면 아까 같이 용댐댐 방류량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오면 만경강에서 우리가 흘러오면서 수질이 정화도 되고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에서 농업용수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일석이조의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또 금강호에서 가져온다는 건 조금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용담댐 용수 배분 문제 이게 지금 저희가 결정하면 해결되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지금 인접 지역과도 논의를 좀 거쳐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어쨌든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다 뭐 상류 지역에 대해서 수질 개선 정책 계속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 개선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반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선후의 문제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입장이 좀 나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맞습니까? 정리 한승원 예. 저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류의 물을 깨끗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러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류 깨끗한 물을 새만금호에 가둬서 썩히고 그 썩힌 물을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다. 새만금도 살리고
도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 마련하고 해수통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뭐 한 10초. 네. 네. 지금 마지막입니까? 네, 마무리. 마무리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질 개선 대책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보고 궁극적인 자꾸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해수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적인 수질 개선을 다 제하고 해수유통만 주장하니까 그게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새만금 살리기 위원장, 전북대 토목공학과 박영기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